스승님께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 도원강의 정기 법문 시간에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스승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부적절함을 말씀하시면서 탄핵 또는 직무 정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스승님 예언대로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탄핵이 가결된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70~80% 이상이 비상계엄에 대한 충격은 물론 윤 대통령의 소통 부재, 독선적인 국정운영 등에 대해 쌓인 불만이 폭발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사태는 많은 국민이 TV를 통해 생생하게 지켜보았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된 후 담화에서 앞으로 국정운영을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탄핵 소추안 포결을 이틀 앞두고 한 담화에서는 끝까지 싸우겠다며 번복하였고, 지난 12일에는 탄핵이든 수사이든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담화를 하면서 전국은 물론 국민들도 더욱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것은 야당에 대한 단순한 경고성이었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계엄 해제 이후 장성들의 양심 고백이 이어지면서 계엄은 단순한 경고성이 아니라 몇 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었음을 만천하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엄군은 기관단총, 권총, 실탄 수천 발 등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적을 체포하라는 명령은 물론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안 되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충격적인 지시가 있었음에도 증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모 단체의 선지자라는 분은 계엄 내란에 대한 문제점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며 3개월이면 상황이 바뀐다고 오히려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의심이 되며 바른 강의를 한 분인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스승님,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는데 어찌하여 하늘은 이렇게 무지한 대통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는 것도 하늘의 뜻인지 궁금합니다. 스승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질문이 있어서 정말 답변하기 어려웠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고 또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디는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부담스러움을 안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역시 이제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왜 부담스러운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 국민 시각에서 또는 대자연의 입장에서, 하늘의 입장에서 중용지도로 바르게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바르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 정치 문제는 꼭 호불호가 있으며 여야가 있으며 좌파 우파가 있으며 또 극좌 극우가 있으므로 아무리 냉철하게 중용지도로 법문을 잘해주고 답변을 잘해주더라도 이 반드시 호불호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냉철한 잣대로, 냉철한 분별로서 제 말씀을 받아들이고 참고하면 좋은데, 극좌, 극우파들은 그냥 무조건 자기 뇌파에 입력된 대로 하나도 1%도 바꾸려 하지 않고 무조건 부정으로 몰고 가고 무조건 이렇게 선입견으로 몰고 가고 아주 부정적 감정으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무리 현답을 주고 아무리 바른 답을 주어도 귀를 막고 눈을 가린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100% 옳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렇게 모든 내용을 부정으로 몰고 가더란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걸 느끼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한 80% 이상이 지금 현 정권의 문제점과 대통령의 문제점과 대통령 실정과 부덕과 무지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도 너무 잔영하게 다 알고 있어요. 80%만 아는 게 아니고 나머지 20%도 잔영하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편견과 고집과 아집에 빠져가지고 나는 여당을 좋아한다는 이유, 나는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았다는 이유, 나는 그래도 대통령을 좋아한다는 이유, 여기에 딱 묶여가지고 이 뜻을 하나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극우파적인 행동을 하면서 80% 90% 국민의 뜻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비약시키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번 상식선에서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네 고집 내 고집 네 견해 내 견해 다 버리고 상식선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 내 견해 네 견해 다 내려놓고 그냥 상식선으로 현재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도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도 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 80% 국민을 빨갱이 취급합니다. 자기 생각하고 안 맞다는 이유로 80% 국민의 생각을 부정으로 몰고 가고 80% 국민의 생각을 빨갱이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80% 국민이 빨갱이입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극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과 극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 빨갱이는 아니지만 빨갱이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극우파적인 견해, 극우파적인 감정, 극우파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 간첩이란 뜻이 아니고 빨갱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또 극좌파, 그 좌파적인 성향으로 모든 걸 평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역시 북한 간첩은 아니지만 빨갱이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국민 모두 북한 간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북한 빨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극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 빨갱이 간첩은 아니지만 그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우리 국민 대다수 7, 80%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란 뜻입니다. 7, 80%가 가장 상식선에서 이해를 바르게 하고 있고 상식선에서 세상을 보고 있고 바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10%, 때로는 20% 극우파들이 지금 자기식으로 편견으로 세상을 보고 있고 우리 국민을 흔들어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바르게 알아차려야 돼요. 저는 좌파란 뜻도 아니며 우파란 뜻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역시 좌파 우파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당 야당도 아닙니다.
제가 대통령이 잘못하는 걸 야단치고 문제를 얘기했더니 저 스승님은 그 야당파 아니야? 야당편 아니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부정으로 보고 이 부정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야당 편든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볼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저는 야당을 좋아하지도 않고 여당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든지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가령 야당이 잘한다면 그 잘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좋아하고 여당이 잘한다면 여당이 잘하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당이라고 해서 잘하는 걸 부정으로 보고 또 야당이라고 해서 못하는 걸 긍정으로 보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잘하는 모습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하고 달라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 말하는 거 행동만 보지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관성을 꿰뚫어 보고 또 그 사람 생년월세를 만약에 안다면 사주도 보겠죠. 근데 일일이 사주를 제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상을 보고 그 사람의 신법, 심상을 꿰뚫어 보고 하는 행을 보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최소 7, 80%는 정확하게 압니다. 근본에 이분 사상이 어떠하며 이념이 어떠하며 바른 정치꾼인지 사기꾼인지 도둑놈인지 이 나라를 망칠 놈인지 나라를 득되게 할 놈인지 7, 80%는 유심히 관상을 보고 말하는 걸 보고 행하는 걸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견해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일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보는 내면으로 보는 그 느낌, 판단, 분별이 틀린 적이 없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어떠합니까? 편파적인 감정, 당파적인 감정, 누가 이 말하면 이 말에 쏠리고 저 말하면 저 말에 쏠리고 또 TV 보면서 쏠리고 누가 야당 국회의원들이 다 간첩이라고 몰고 가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은 다 간첩이야.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빨갱이 되는 나라가 돼. 그러니까 빨갱이 나라가 돼. 이렇게 누가 막 헛소문을 퍼뜨리면 정말 그래? 나는 원래 여당을 좋아했는데 정말 그래? 그러면서 그게 박히는 거예요. 뇌리에. 그래가지고 야당 국회의원은 다 빨갱이. 또 그러니까 야당은 민주당을 말하는 겁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은 다 빨갱이. 그리고 민주당 그 당대표가 됐든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은 다 이상한 골순군자. 이런 식으로 빨갱이란 선입견으로 우리 국민들 극우파들이 그렇게 몰고 가고 편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찌 야당 국회의원이 빨갱이란 말입니까? 우리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우리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3분의 2 가까이가 야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다 간첩을 뽑았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국민 7, 80% 지금 잘하고 못하는 걸 분별하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다 야당 근성이고 빨갱이 근성이고 좌파 근성이란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야당 편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야당 국회의원들이 빨갱이도 아니고 북한을 돕는 사람도 아니고 절대
뭐라고 할까? 극좌파로서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당 국회의원을 말하겠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도 역시 대다수 우리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이 됐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이 여당도 뽑아주었고 또 그 국회의원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국가를 사랑하고 우리 국가를 바르게 이끌어가려고 노력하는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절대 여당 국회의원도 북한을 돕는 빨갱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거 없이 다 나름대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개중에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빨갱이 근성을 가진 국회의원, 여야 할 거 없이. 예? 제 말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따질 거 없이 여당에도 빨갱이 근성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고 야당에도 빨갱이 근성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근데 대다수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이 뽑았고 우리 국가를 위해 일을 하고 있고 국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부 몰직하고 몰상식하고 이기적인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빨갱이 근성을 가진 국회의원도 여당에도 있고 야당에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걸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핵심은 야당도 우리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고 여당도 우리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고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국가적인 일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한다 이 뜻입니다. 다만 여당 조건과 야당 조건이 다를 뿐이다. 또 여당 시각과 야당 시각이 다를 뿐이고 이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 국민도 아주 소수지만 정말 이 반국가적인 극우파적인 그런 못된 우리 국민과 정치인이 있고 또 극좌파적인 못된 국민과 정치인이 있다. 있지만 절대적으로 야당 국회의원이 다 문제가 있고 여당 국회의원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부터 하고 넘어가느냐? 아무리 냉철하게 바른 말을 하더라도 자기가 야당을 좋아하면 야당으로만 몰고 가고 여당을 좋아하면 여당으로만 몰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이렇게 자존심도 없고 정말 비굴하기 짝이 없고 비겁하기 짝이 없고 자기 말한 걸 단 한마디도 지킨 적이 없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그냥 기다려주고 봐주었습니다. 그래도 잘할까 싶어서. 그런데 결국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대통령이 그 선거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법 질서,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뭐 행정 질서, 이 무법한 그 어떤 정치인이나 무법한 이 우리 국가와 무질서한 국가를 바로잡겠다. 자기는 정말 소신 있는 정치가로서 이 무질서함을 바로잡고 불법을 바로잡고
그리고 책 있는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처벌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특검을 안 받는 건 캥기는 게 있어서 안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캥기는 건 다 거부해요. 캥기는 건 뭐예요? 특검도 다 거부해. 그리고 법안도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다 뭐라고 합니까? 그걸 거절한 거. 거절하는, 거부권 행사를 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거부권 행사. 또 이 뭐라 할까 저 특검법도 자기 가족에게 관련된 거, 와이프에 관련된 건 다 거부를 해. 그리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싶은 것은 다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엄청난 비상계엄령을 선포해놓고 당신께서 2시간짜리가 무슨 내란이냐고 언론에 나와서 말하는 걸 듣고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그분이 계획적으로 2시간만 하려고 일을 벌렸습니까? 나라를 한번 뒤집어 엎으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2시간 만에 국회에서 정지를 시킨 겁니다. 두 시간 만에 국회에서 정지를 시키고 또한 너무 위법한 계엄령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찰들도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그리고 명령이 일사천리로 전달이 안 됐습니다. 왜? 명분이 없는 계엄령이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따라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갈등하면서 제대로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무마가 되고 또 국회의원들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뭐라 그래 그 50% 이상 의결 종족수를 채워서 그 해산을 시켰기 때문에 그 150명 이상이 이 뭐야 150명 이상이 계엄령 선포를 해제 의견을 내는 바람에 이게 무산이 됐고 보세요. 무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할까 하다가 명령이 먹히지 않는 걸 느낀 겁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니까 이건 모든 공무원들이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 왜? 다 역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이 먹히지 않는 걸 느끼고 그때 결국은 포기하고 계엄령 해지를 했던 겁니다. 만약에 명령이 일사천리로 먹혔다면 국회에서 그 계엄령 해제를 시켰어도 강행할 마음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국회에서 언론에서 다 TV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고 우리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가 딱 계엄령 해제를 시키면 이건 법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따라야 되는 게 법률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두 시간 고민을 한 겁니다. 이걸 진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법적 진행을 할 수 없고 또 진행을 한다 해도 모든 공직자들, 군인, 경찰들이 따라주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국회 통과되기 전에도 명령이 일사천리로 움직여주지 않는데 이 불법 계엄이라서 일사천리로 움직여주지 않는데 국회에서 해제를 시켰는데 만약에 끝까지 이렇게 계엄을 추진한다? 어떤 장군들이 따라주겠습니까? 다 역적이 되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국회 의견을 따른 겁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지고 법적인 걸 모든 걸 다 당신께서 받아들이겠다 TV 나와서 연설을 해놓고 지금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실수할 때가 있고 저도 실수할 때가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판도 할 수 있고. 그럼 오판을 한 걸 알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무릎을 딱 꿇고 대국민 사과하고 딱 하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탄핵을 당해서 법적 심판을 받더라도 이렇게 비겁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국민에게 나는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 하고 헌법에 맞게 이렇게 응대를 한다고 해놓고 통지서를 받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 이거 법원에서 보내는 거, 검찰에서 보내는 거 있잖아. 소환장을 받아들입니까? 공문서를 받아들입니까? 고의적으로 안 받고 회피하고 이렇게 비겁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깡패 대장도 이런 짓은 안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 참 일국의 대통령 수장이란 분이 이렇게 비겁하고 비굴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나라망신이다. 나라망신을 한 번 시켰으면 됐지 연달아 10번, 100번을 시켜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이건 절대 비겁한 행위며 옳지 않다. 솔직히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 됐다면 저는 칼을 물고 죽을지언정 그런 짓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인생을 몇백 년 산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비굴하게, 이렇게 국민에게 상처를 주면서 추잡한 짓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비겁한 행동을 보면서도 바르게 분별을 못하고 편을 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정말 정치 잘하기를 기도하고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격과 관상과 여러 가지 팔자의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함부로 노출하지도 않았고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우회적으로 설명해주고 가급적이면 잘되기끔 말해주고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 대통령이었지만 이왕 됐으니까 잘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냉철하게 비판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다. 자꾸 더 비굴하고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 자존심을 더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 국민 자존심을. 단 한 번이라도 대장부다운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쓰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있고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옹호하는 종교단체, 광화문에서 데모하는
종교단체, 목사, 이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참 모 단체의 지도자라는 분, 모 단체의 지도자라는 분도 어찌 옹호 발언을 하고 이렇게 단 한마디도 시비곡직을 말하지 않고 옹호 발언을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선지자로서나 종교인으로서나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할 말이 없으면 입을 닫고 있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정을 덮으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더 할 얘기가 많지만 너무 민감한 부분이라서 여기까지만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서 대통령이 하늘이 낸다고 물으셨는데, 대통령은 하늘이 내는 게 맞습니다. 당 조직에서 대통령을 만들었든 국민 뜻에 의해서 만들었든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이건 하늘의 뜻으로 대통령이 된 게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에. 민심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선거 안 하고 그냥 총칼로 권력을 잡았다면 이건 하늘이 낸 대통령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민심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에 하늘이 된 게 맞다는 뜻입니다. 그래, 하늘이 대통령을 낸 것이 맞다. 그러면 질문 중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리석은 대통령을 선택했습니까? 물으셨는데 그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운이 비색하고 국운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러한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뽑게 됐고, 또 두 번째는 그 냉철한 잣대, 냉철한 마음, 냉철한 분별력으로 이렇게 그 토론도 보고 이렇게 그 사람의 행적도 보고 이념도 보고 뽑았어야 되는데, 당파적인 마음, 여야 당파적인 마음, 전 정권이 나는 실망했으니까 무조건 당을 바꾸어서 뽑을 거야, 이런 마음. 이 정권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다음 정권은 다른 당을 뽑을 거야, 이렇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라든가 상대적인 실망감이라든가, 우리가 상대적인 반사이익이라는 게 있죠. 상대적인 반사이익에 의해서 이렇게 그 대통령을 뽑다 보니까 분별력 없이 뽑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전자에 상처받은 이유로 후자에는 더 상처받을 걸 모르고 그냥 전자만 기어가고 한번 바꿔보자, 이런 심리 알죠? 이런 심리로 반사이익적인 투표, 반사실망감 투표, 반사정치, 이런 식으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패단이 나타난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우리 국민 의식이라든가 국민 생각이라든가 어떤 국민의 공부 질량이 부족함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 없이 함부로 투표도 하고 함부로 정치인을 바라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 냉철하게 분별하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당파를 떠나서 대통령을 뽑아야지,
당파에 눈이 멀어가지고 함부로 뽑으면 이런 패단이 온다. 이 우리 국민의 질량을 점검하고 공부시키려고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란 뜻입니다. 1. 뭐라고 했습니까? 국군이 비색하여 시절 인연으로 이러한 대통령이 나온 것이며 우리 국민들이 당파에 눈이 멀어가지고 반사 이익적으로 반사 허탈감으로 반사적으로 이렇게 정치인을 뽑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뽑고 또 대통령도 뽑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세 번째, 우리 국민들이 모자람을 깨우쳐주고 공부시키려고 이러한 인연이 온 거란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냈지만 탄핵을 시키거나 하야를 시키거나 그 권력을 거두는 것도 하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민심은 직천심이라고 했죠. 우리 국민들 70-80%가 지금 민심이 떠났어요. 만약에 70-80%가 탄핵을 반대한다고 합시다. 탄핵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70-80%가 민심이 떠났다는 건 하늘의 뜻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잘못할 때는 하늘이 그 힘을 거두게 되며 기운을 거두게 되며 그 직함을 거두게 된다. 대통령이 역할을 바르게 못하면, 자격이 없으면 하느님이 지켜보다가 민심을 이용해서 그 힘을 거둔다는 뜻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생각을 보세요. 우리 국민에게 생각을 바르게 하고 분별을 하게 해서 민심의 동요를 일으키게 해서 하느님께서 작업을 해서 민심이 다 떠나가게 만들고 지지율이 떨어지게 만들고 민심이 다 떠나가게 만들어서 그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힘을 거두는 것도 하늘의 뜻이란 뜻이에요. 옛날 연산군이나 광해군 때 반정을 했지만 그게 전부 하늘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세요? 하늘의 뜻이 아니면 반정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민심이 동했고 민심은 천심이었고 민심이 동했기 때문에 바로 반정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연산군, 광해군도 하늘이 거둔 거란 뜻이에요. 권력을. 그래서 반정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만약에 윤 대통령에게 하늘이 힘을 실어주었다면 이번 비상계엄이 성공적으로 가지요. 이분이 절대적으로 부덕하고 무지하고 악법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하늘이 지켜볼 수 없어서 스스로 무덤을 파괴하고 스스로 실수를 하게 만든 겁니다. 한마디로 정확한 명분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직함을 거두려고.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게 만들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온 국민이 자격 없음을 드러나게 했다는 뜻입니다. 온 국민에게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극우파, 극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옹호적으로 분별을 하고 옹호적으로 판단을 해서 마치 야당 정치인이나 우리 국민 70-80%가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옹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네 편, 내 편을 떠나서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잘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내 자식을 사랑해요.
내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내 자식이 이웃집 아이랑 싸웠을 때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누가 먼저 좁혔고 누가 먼저 칼 들고 설쳤는지 조사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자식 편을 들고 싶어도 그 싸움질한 정황을 다 알아보면 누구 잘못이구나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자식이 칼 들고 설치고 남의 자식을 피해를 주었어요. 막 좁히고 깡패짓을 했어. 근데 내 아들이란 이유로 무조건 편들고 내 아들 잘못이 없어. 이게 정상적인 부모입니까? 비정상적인 부모입니까? 크게 말해보세요. 맞습니다. 아무리 내가 대통령 편이고 여당 편이고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크게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비상식적이고 정말 무지한 행동을 했을 때 나라를 위기에 빠뜨릴 때 이건 자명하게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자명하게 알면 내가 미처 판단을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우파적인 성향으로 편견적 시각을 가졌구나. 내가 지극히 냉철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마음을 갖는 게 사람의 도리이며 사람의 지혜이며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찌 내가 여당을 뽑았고 여당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내가 대통령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어떤 종교인 목사는 말도 안 되는 선동질을 하고 또 어떤 선지자라는 분은 말도 안 되는 옹호를 하고 이렇게 국민 뜻에 위배되는 행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선지자를 탓하거나 어떤 목사를 탓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왕 말을 할 거라면 세상을 정확히 보고 국민을 정확히 보고 민심을 정확히 보고 하늘의 뜻을 정확히 보고 말을 해줘야지요. 당신 편이면 나라를 말아먹어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당신 편이면 계엄령을 해서 막 국민을 사살해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당신 뜻하고 맞는 대통령이면 나라를 뒤집어 엎고 국격을 망가뜨려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저는 어떤 선지자든 어떤 종교인이든 어떤 목사이든 어떤 신부님이든 어떤 스님이든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탓할 마음도 없고 유감도 없고 절대 그분들을 뭐라 그럴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를 보는 마음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견해가 똑같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감정은 다르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견해가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견해는 다를 수 있는데 국가 간으로 보세요. 국가 간으로 크게 보는 눈은 자명하잖아요. 국가 간으로 바르게 보는 눈은 너무나 자명하다는 뜻입니다. 자명한 걸 놓고도 편견으로 몰고 가고 아집으로 몰고 가고 부정으로 몰고 간다는 건 뭡니까? 편파적인 극사상에 젖어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 이건 바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냉철하게 법문을 해주고 답을 주면 분명히 나름대로 또 저에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또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을 할 거라면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냉철하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또 도원가족 여러분, 또 종교인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야당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며 여당을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 대통령이 너무 큰 실수를 했고 문제를 일으켰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선지자도 존중하고 또 어떤 종교인도 존중하고 어떤 목사님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가치관을 다르게 갖는다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번 일만이는 너무나 삼척동자도 알 정도로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마디 한 것이지 그분들의 견해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도원가족 여러분, 정치 발언은 아무리 잘해도 저에게는 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고 나니까 저 또한 냉철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참 쓴소리를 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이런 쓴소리를 한다는 게 많이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마음이 걸리거나 또 부담이 되셨다면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